자, 2008년 사회 산업기사에서 출제된 병합정렬 문제를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병합정렬이 조금 까다롭게 출제가 됐어요. 자, 문제부터 분석해 보겠습니다. 자, A 배열에는 N개의 데이터가 오름차순으로 정렬되어 있고, 자, B 배열에는 M개의 데이터가 내림차순으로 정렬되어 있다. 이 두 배열을 병합정렬을 할 건데, 자, C 배열로 옮겨서 오름차순으로 정렬하고자 한다. 자, 그러면 이러한 내용을 정리했어요. 자, 예를 들어서 A 배열이 오름차순이다 그러면 그림으로 이렇게 표현하고요. 자, B 배열이 내림차순이다 그러면 그림으로 이렇게 표현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C 배열로 오름차순으로 옮기기 위해서는 자, 1번지부터 비교가 시작돼야 되겠죠. 자, 1번지에 가장 작은 값이 있으니까 자, A 배열은 1번지부터 시작해야 되겠고요. 자, B 배열은 내림차순이니까 맨 마지막에 가장 작은 값이 있을 겁니다. 자, A 배열은 1번지부터 가장 마지막이 M번지가 되고요. 그 다음 B 배열은 1번지부터 가장 마지막이 M번지가 됩니다. 자, 문제에서 조건을 줬어요. N개 데이터, 그 다음 M개의 데이터라고 했기 때문에 A 배열은 1번지부터 M번지까지고요. 자, B 배열은 1번지부터 M번지까지입니다. 자, 따라서 오름차순으로 비교를 하려면 가장 작은 값을 비교해야 되기 때문에 자, 1회전에 A 배열은 1번지 값, B 배열은 M번지 값을 가져와서 비교를 해야 합니다. 자, 그 중에 작은 값이 C 배열로 옮겨가면 되겠죠. 자, 이러한 내용 이해를 하셔야 되겠고요. 그 다음 A 배열의 첨자 변수는 자, 문제에서는 N1이라고 하는 첨자 변수를 썼어요. 자, N1이라고 하는 첨자 변수는 데이터가 옮겨가면 1 증가해야 되겠죠. 자, 1번지에서 2번지가 돼야 되니까 N1 첨자 변수는 1씩 증가해 간다는 거. 자, 이러한 내용 이해하실 수 있죠. 그런데 자, B 배열의 첨자 변수는 N2 변수를 썼는데 자, 이 N2 변수는 자, 예를 들어서 N번지 값이 옮겨가면 그 다음 값은 N-1번지가 돼야 되니까 자, 이때 N2 변수 값은 그렇죠, -1로 진행되어야 한다는 거. 자, 이러한 내용들을 머릿속으로 정리할 수 있어야 합니다. 자, A 배열은 오름차순이니까 N1 변수는 자, 첨자 변수는 1씩 증가하면서 이렇게 옮겨가야 되겠고요. B 배열은 자, N번지부터 시작해서 거꾸로 와야 합니다. 자, 이러한 내용 이해하셔야 되겠고요. 그 다음 예를 들어서 B 배열 값이 다 옮겨갔어요. 그때 A 배열은 여기까지 진행이 됐다라고 한다면 자, 이만큼의 데이터가 남았습니다. 그러면 자, 데이터를 어떻게 옮겨가야 돼요? 자, 이 순서로 옮겨가야 되겠죠. 그죠? 아, 다시 말하면 N1번지부터 마지막 N번지까지 데이터로 옮겨가야 되겠죠. 그런데 반대로 A 배열의 데이터가 모두 옮겨갔어요. 자, B 배열은 데이터가 남았습니다. 자, 여기에 있는 데이터는 다 옮겨갔지만 여기 아직 데이터들이 남아있어요. 그러면 자, 이렇게 가면서 데이터로 옮겨가야 되죠. 자, 따라서 이 순서로 옮겨가야 합니다. 자, 그러니까 N2번지부터 어디까지 가야 돼요? N2번지부터 그렇죠, 1번지까지로 가야 되죠. 자, 이러한 내용을 머릿속으로 넣어 두셔야 이 문제를 풀 수가 있어요. 자, 전체적으로 오름차순과 내림차순을 오름차순으로 정렬할 때 이러한 내용들을 머릿속에 딱 담고 순서도를 분석하셔야 합니다. 순서도로 들어가 보면 순서도 자체가 굉장히 복잡해요. 자, 그러나 이 순서도를 잘 분석해 보시면 두 가지 영역으로 구분할 수가 있죠. 자, 그러면 천천히 분석 시작합니다. ISW는 0을 초기값을 받았어요. 자, ISW 변수는 어떤 역할을 하는지는 잠시 뒤에 볼 거고요. N1 변수의 초기값은 1, N2 변수의 초기값은 M, N3는 2를 초기값으로 받았습니다. 자, 이 초기값 자체가 시험 문제로 나올 수도 있어요. 자, N1 변수나 N2 변수나 N3 변수는 모두 첨자 변수입니다. N1 변수는 A 배열에서 사용할 첨자 변수고요. N2는 B 배열, 그리고 N3는 C 배열에서 사용할 첨자 변수예요. 오름차순이니까 맨 처음에 1번지를 초기값으로 받은 거고요. 내림차순이니까 가장 작은 값은 마지막에 있는 M번지에 있기 때문에 M을 초기값으로 받습니다. 시험 문제 나온다면 이 부분을 가로쳐서 이렇게 나올 수 있어요. 자, 따라서 N2는 내림차순이기 때문에 가장 작은 값이 맨 뒷번지 M번지에 있다라고 하는 걸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N3는 1번지부터 저장이 시작되어야 하니까 2를 초기값으로 받죠. 자, 이 초기값 부분을 명백하게 이해를 하셔야 돼요. 두 번째, A 배열의 N1번지를 리스트1으로 꺼내요. 그리고 B 배열의 N2번지 값을 리스트2 변수로 꺼냅니다. 자, 지금 이 문제는 좀 독특한 것이 오름차순과 내림차순으로 지금 A 배열, B 배열의 값을 자, 배열 내부의 값을 직접 비교하는 것이 아니라 리스트1이라고 하는 변수와 리스트2라고 하는 변수로 데이터를 옮겨요. 예를 들어서 A 배열의 1번지 값을 자, 가장 작은 1번지 값을 일단 리스트1이라고 하는 변수로 옮기고요. 그 다음 B 배열의 가장 작은 값은 맨 끝에 N번지에 있겠죠. 자, N번지에 있는 가장 작은 값을 리스트2라고 하는 변수로 옮깁니다.
자, 그렇게 해서 리스트1과 리스트2 변수를 비교하는 거예요. 두 값을 비교해서 어느 쪽이 작으냐. 자, 작은 쪽의 값을 C배열로 이동을 하면 되겠죠. 자, 따라서 리스트1과 리스트2를 비교해서 리스트1이 더 작으냐. yes가 되면 이쪽 부분을 실행하고요. 자, no가 되면 이리로 넘어와서 청색 부분을 실행하게 되겠죠. 자, 그러면 이쪽 부분은 뭐예요? A배열의 작은 값을 C배열로 옮기는 과정이고요. 자, 이쪽 부분은 B배열의 작은 값을 C배열로 옮기는 과정이에요. 자, 크게 봤을 때, 자, 이 경우는 A배열 값을 C배열로 옮기는 과정이고요. 자, 이 경우는 B배열 값을 C배열로 옮기는 과정입니다. 이해되셨죠? 자, 그러면 분석해 보도록 할게요. 자, 붉은색부터 먼저 분석해 볼게요. 자, 예를 들어서 A배열에 있는 값이 더 작다는 이야기죠? 자, 리스트1이 더 작다는 이야기는 이 값이 더 작다는 이야기예요. 자, 이 값이 예를 들어서 2입니다. 자, 이 값은 예를 들어 4예요. 그러면 더 작은 값이 2니까 이 2를 옮겨가야 되겠죠. 그러면 1번의 정답은 C배열의 N3번지로는 자, 여기에 올 수 있는 정답이 일단 두 개로 보여요. 그죠? 자, 리스트 1이 될 수도 있고 또는 A배열의 N1번지라고 해도 될 것 같아요. 자, 여기만 봤을 때는 그렇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1번이라고 하는 보기가 여기에 또 있어요. 자, 나중에 이 보기에 대해서 의미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지만 따라서 A배열의 N1번지는 안 돼요. 자, 여기서는 리스트 1 값만 됩니다. 자, 따라서 리스트 1. 자, 리스트 1이 리스트 2보다 더 작으니까 자, 리스트 1이라고 하는 이 작은 값을 C배열로 옮깁니다. 자, 그러면 정답을 살펴볼게요. 자, 1번 정답은 따라서 리스트 1을 C배열로 옮겨요. 자, 그리고 1번 정답 여기에도 리스트 1이 들어갑니다. 따라서 A배열의 N1은 안 되는 이유를 이따 볼 거고요. 자, 그러면 A배열 값을 옮겼으니까 N1 첨자 변수는 1 증가해야 되겠죠? 자, 따라서 N1은 N1 플러스 1이 되겠죠? 자, C배열에 사용되는 N3 첨자 변수도 1 증가합니다. 자, N1이 N보다 작거나 같으냐? A배열은 마지막 번지가 N번지까지 있으니까 자, N1이 N보다 작거나 같으냐를 물었어요. 자, yes가 된다면 그러면 이제 그 다음 값을 리스트로 뽑아야 되겠죠? 자, 5번에 와야 될 정답은 차분히 이해를 하시면 돼요. 완벽하게 하나하나 이해를 하시는 겁니다. 자, 오름차순이고 내림차순이잖아요. 자, 지금 어떤 상황까지 왔냐면 여기에 있는 값이 2예요. 자, 1번지 값이 2고 자, 이쪽에 N번지 제일 끝에 있는 값이 제일 작은 값이 4입니다. 그러면 이 값을 어디로 뽑았어요? 리스트 1이라고 하는 변수로 2를 뽑아냈고 자, 그 다음에 이 값을 리스트 2라고 하는 변수로 뽑아냈습니다. 자, 그래서 이 리스트 2에는 4라는 값을 뽑아냈어요. 비교했더니 이 값이 더 작아요. 자, 따라서 이 값을 C배열 1번지로 옮겼죠. 자, C배열 1번지로 2가 들어옵니다. 그러면 이제 이놈은 옮겨갔으니까 자, N1 변수 값이 어떻게 돼야 된다? 그렇죠. 이제 2번지가 돼야 되겠죠. 자, 2번지의 값이 예를 들어서 5라고 한다면 됐죠? 그래서 N1을 1 증가시키고요. N3도 1 증가시킨 겁니다. 그럼 여기 들어와야 될 게 뭐냐? 새로운 이 값을 이제 리스트 변수의 새 값으로 뽑아내야 되겠죠? 자, 2는 옮겼으니까 2번지 값 5가 들어와야 됩니다. 자, 5가 이렇게 들어와서 리스트 1과 리스트 2 값 4를 비교해야 될 거 아니에요? 자, 따라서 5번에 들어갈 정답이 뭘까요? 리스트 1으로 뭘 빼내야 됩니까? A배열의 N1번지 값을 빼내면 되겠죠? 어차피 여기서 N1은 이미 1 증가돼서 2번지가 됐기 때문에 자, 그러면 2번지 값 5를 리스트 1으로 새롭게 가져오는 거죠. 자, 그렇게 해서 돌아오면 리스트 1과 리스트 2를 비교합니다. 자, 그러면 여기는 5가 있고 자, 이쪽에는 4가 있으니까 자, 더 작으냐? 노 방향으로 와서 청색 방향으로 오겠죠. 자, 그러면 청색 방향 살펴볼게요. 자, 이쪽이 더 작아요. 그러면 C배열로 뭐가 옮겨갈까요? 그렇죠. 리스트 2가 옮겨가겠죠. 자, 따라서 2번 정답은 리스트 2가 됩니다. 자, 여기에도 있네요. 자, 따라서 여기도 리스트 2가 되겠죠. B배열의 N2가 될 수도 있지만 여기 때문에 안 됩니다. 자, 따라서 정답은 리스트 2밖에 될 게 없어요. 자, 그러면 N2 값은 어떻게 됩니까? 여기서 N1번지는 1번지에서 2번지가 돼야 되니까 N1 플러스 2 됐지만 이 경우에는 자, 예를 들어서 M이 10번지라면 10번지에서 몇 번지로? 9번지로 바뀌어야 되죠? 자, 다음 데이터는 9번지에 있어요. 따라서 어떻게 된다? 그렇죠. N2-1이 돼야 되죠. N2는 N2-1이 돼서 만약에 M이 10이라면 10번지 값 옮겼으니까 자, 이제 4라고 하는 이 값을 1로 옮겨요. 자, 그러면 이제 9번지가 비교해야 될 값이 되겠죠? 자, 따라서 N2는 N2-1 되고 N3는 N3 플러스 1을 해야 됩니다. 자, 이제 C배열은 3번지로 데이터가 와야 되니까 자, N2 값이 1보다 크거나 같으냐? 왜 1과 비교했을까요? 자, 마지막 데이터가 1번지에 있으니까요. 자, 여기는 마지막 데이터가 N번지죠.
그래서 n과 비교하는 거고요. 자, n2는 일씩 감소해 오기 때문에 마지막 번지 1번지와 비교를 하는 겁니다. 자, n2 값이 1번지보다 크거나 같으냐? yes가 되면 자, 이제 새로운 값, 다시 말하면 이 값을 새롭게 리스트2로 받아와야 되겠죠? 자, 따라서 리스트2에 새롭게 들어와야 되는 값은 b배열의 뭐가 될까요? b배열의 n2번지 값을 받아오면 되겠죠? 자, n2번지는 이미 여기서 1 감소시켰기 때문에 자, 예를 들어 10번지라면 이제 9번지가 됐죠? n2가 9가 됐으니까 b배열의 9번지 값을 예를 들어서 뭐라고 할까요? 6이라고 할까요? 자, 예를 들면 6이라고 하는 이 값이 새롭게 리스트2로 들어오게 되는 거예요. 자, 이번에 왜 n2-1이 되는지, 자, 그 다음에 여기서 왜 b배열의 n2번지 값을 리스트2로 옮기는지, 이러한 것들을 이해하셔야 되겠죠. 자, 다음으로 돌아오면 1위로 돌아옵니다. 리스트1과 리스트2를 비교해요. 자, 리스트1에는 5가 있고요. 리스트2에는 6이 있습니다. 자, 따라서 리스트1이 더 작으니까 yes로 와서 리스트1 값을 n3, 다시 말하면 c배열의 3번지로 자, 이 값을 옮기죠. 자, 그 다음에 n1은 또 1 증가하고요. 자, 따라서 2번지에서 이제 3번지로 넘어가고요. 자, 이런 식으로 돌아가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전체적인 정답을 잡아냈어요. 자, 이번에 정답은 리스트2가 되겠고요. 자, 그 다음 리스트2. 자, 그 다음에 n2는 n2-1이 됩니다. 이쪽에서 1번지까지 감소해 와야 되니까 n2-1이 되고요. 자, 여기에도 리스트2가 들어가야 되겠죠? 똑같이 번호가 똑같아요. 자, 여기도 2번이고 여기도 2번이니까 여기가 리스트2가 됐다면 여기도 리스트2가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n2는 -1이 됩니다. n2-1. 자, 리스트2에는 b의 b배열의 n2번지 값을 이제 새로운 값으로 리스트2 변수로 옮겨서 다시 돌아왔을 때 리스트1과 리스트2를 비교하겠죠. 자, 이렇게 하면 정답은 다 골라냈어요. 그러나 이제 우리가 이해해야 되는 부분은 이제 이 부분에 대한 명쾌한 이해를 해야 합니다. 자, ISW가 0이 된다면 이렇게 한 이유와 ISW 값이 또 0이 됐을 때 여기서 이렇게 하는 이유가 무엇이냐. 자, 왜 리스트1 변수에 99999라고 하는 큰 값을 넣었을까? 왜 리스트2라고 하는 변수에 이렇게 큰 값을 넣었을까? 자, 이 중에 둘 중에 하나만 실행될 거예요. 그죠? 자, 이런 식으로 이해를 하셔야 되겠죠? A배열, B배열. A배열 값이 다 옮겨갔어요. 자, A배열의 값이 1번지부터 n번지까지의 데이터가 모두 C배열로 이동해 갔습니다. 더 이상 데이터가 없어요. 근데 지금 B배열은 여기까지만 이동해 갔어요. 자, 여기서 n번지부터 진행을 해서 예를 들어서 3번지까지만 왔어요. 그러면 아직 2번지와 1번지의 데이터가 아직 있습니다. 그죠? 자, 이 데이터를 옮겨야 한단 말이죠. 그러면 n1 값이 n보다 작거나 같으냐라고 했는데 커졌어요. 자, 다시 말하면 쭉 지나쳐서 n을 넘어섰습니다. 이제 더 이상 옮길 데이터가 n은 없어요. 그러면 자, ISW가 0이냐를 물었어요. 자, ISW 값은 변화가 없었죠. 그죠? 자, ISW라고 하는 변수에 0을 넣어놨고 아직까지 변화가 없었기 때문에 당연히 yes로 오겠죠. 자, yes로 오면 ISW 값을 1로 바꿔버려요. 자, 그럼 ISW 값이 0에서 1로 바뀌죠. 그 다음 리스트1은 아주 큰 값을 넣습니다. 자, 따라서 리스트1 값에 리스트1 변수 값에 이제 굉장히 큰 999라고 하는 값이 와요. 이 상태로 여기로 돌아옵니다. 그럼 리스트1에는 엄청 큰 값이 있어요. 자, 예를 들어서 2번지에 지금 리스트2에는 자, 리스트2에는 예를 들어서 뭐 6이라고 하는 값이 있다라고 해볼까요? 6보다 더 큰 값을 할까요? 16이 있다라고 해보죠. 그러나 이 값이 워낙 크기 때문에 리스트1이 리스트2보다 더 작으냐? 노방향으로 와서 이제 이쪽으로 오게 돼 있죠. 자, 여기서 이 값을 넣어놓는 이유는 다시 돌아왔을 때 리스트1은 이제 더 이상 옮길 데이터가 없으니까, 더 이상 이제 A배열은 다 옮겨갔으니까 옮길 데이터가 없으니까 이쪽에 남아있는 2번지 값과 1번지 값을 옮기기 위해서 아주 큰 수를 넣어놓고 여기로 와서 리스트2와 비교를 하는 거죠. 그럼 당연히 리스트2가 작으니까 이쪽으로 와서 리스트2 값을 C배열로 옮길 거 아닙니까? 이해되셨을까요? 아하. 자, 따라서 리스트2 값을 다 옮겼어요. 다 옮겼으면 왜 ISW 값을 1로 바꿔놨느냐, 이걸 생각해야 돼요. 자, 여기서 2번지도 옮겼고 1번지도 옮겼습니다. 그래서 다 옮겼어요. N2가 1보다 크거나 같으냐? 자, no가 됐어요. 자, yes면 진행하겠지만 이제 다 옮겼기 때문에 no가 됐습니다. 왜냐하면 1번지까지 다 옮기고 여기서 N2 값은 0이 됐어요. 자, 따라서 N2는 0이 됐습니다. 그럼 N2가 1보다 크거나 같으냐? 아니죠. 0이 됐으니까 no로 건너뛰어 봤더니 ISW 값이 0이냐를 물었어요. 근데 아니죠. ISW 값은 1이죠. 자, 1이기 때문에 그냥 no 해서 나가버리는 거예요. 만약에 yes 방향으로 가버리면 다시 리스트2를 9999로 줘서 다시 돌아오죠. 그러니까 이게 무슨 소리예요?
ISW 변수가 하는 역할은 0이었다가 자 이쪽에서 실행을 하면 1로 바꿔서 다시 이쪽으로 와서 나머지 데이터를 다 옮긴 다음에 자 이 값이 나왔을 때 그냥 나가게 하는 역할이에요. 그죠? 1로 바뀌었으니까 0이냐라고 물으면 no가 돼서 나가는 거죠. 이미 이쪽에서 데이터 다 옮기면서 이미 이렇게 바꿔놨어요. 자, ISW 변수의 역할을 차분히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자, 따라서 여기서 N2 값이 0이 됐어요. 다 옮겼습니다. 이제 남은 데이터 2번지도 옮겼고 1번지도 옮겼으면 어차피 이제 A별 값 다 옮겼고 B별 값 다 옮겼으니까 정렬은 끝났죠. 그런데 1위로 돌아왔을 때 더 진행할 수가 있단 말이죠. 따라서 ISW 값이 0이냐? 자, 따라서 no가 되기 때문에 자, 1이죠. 그럼 no가 되기 때문에 종료돼서 나가는 거예요. 됐나요? 오케이. 반대로 만약에 자 A배열 값이 있고 A배열 값이 있고 B배열이 있는데 B배열 값이 다 옮겨갔어요. 자 B배열 값이 이미 N번지부터 1번지까지 모든 데이터가 다 옮겨갔습니다. 근데 그때 A배열은 이만큼 데이터가 남아있었어요. 예를 들어서 6번지까지 남아있었어요. 그러면 6번지부터 예를 들어서 10번지까지 있다면 6번지부터 10번지까지 데이터를 이제 옮겨야 되죠? 그럼 이제 여기서 1위로 왔을 거란 말이죠. 그럼 ISW가 0이냐 그러면 자 0이니까 yes 방향으로 진행을 합니다. 그러면 ISW 값을 1로 바꿔요. 자 이걸 왜 1로 바꾸냐면 나중에 이쪽 데이터를 다 옮긴 다음에 여기로 왔을 때 그냥 나오게 만들기 위해서 그래요. 그래야 1로 만들어 놔야 자 다 끝나고 나왔을 때 ISW가 0이냐 그러면 no로 나가서 종료를 한단 말이죠. 그래서 0이 아닌 1 값으로 바꿔버리는 거예요. 여기서. 그래 놓고 list2 값을 아주 큰 값을 넣어놓고 돌아오게 되면은 list2 값이 아주 크기 때문에 당연히 yes 방향으로 가서 계속 이놈이 진행될 겁니다. 계속 여기서 진행이 될 거예요. 그러면 6번지 옮기고 7번지 옮기고 8번지 9번지 10번지를 다 옮기죠. 다 옮긴 다음에 n 값이 증가가 돼서 11이 돼 버립니다. 10번지까지 다 옮겼는데 n1 값이 11이 돼 버렸어요. 그러면 이제 여기서 나가겠죠. 그죠? 자, n1 값이 n보다 커졌으니까 나갑니다. 나가서 1위로 왔을 때 ISW가 0이냐를 물었어요. 근데 1로 바꿔놨죠. 자, 따라서 나가게 만드는 거예요. ISW 변수의 역할이 이해되셨습니까? 자, 아주 기가 막힌 문제입니다. 이 문제는 또다시 출제된다 하면 여러분들 정확하게 이해 못하시면 막상 시험장에서 문제 풀어내기 어려워요. 전체적인 순서도를 완벽하게 분석하시면서 다시 한번 디버깅 해보시고 자 여기서 왜 list1의 값을 크게 줬는지 여기서 왜 list2의 값을 크게 줬는지 ISW 변수 값을 왜 여기서 1로 다시 돌리고 1로 돌리는지 여기서 한번 돌렸다면 그 다음 이쪽으로 왔을 때 그냥 나가게 만들기 위한 거예요. 만약에 여기에서 이 명령이 실행됐다면 이쪽으로 와서 계속 실행되겠죠? 자, 계속 실행되고 나왔을 때 종료를 시키기 위해서 ISW 값을 여기서 1로 바꿔버리는 겁니다. 그럼 1위로 와서 계속 실행하고 다 옮긴 다음에 나왔을 때 1위로 나와버리죠. 마찬가지로 반대로 이쪽에서 실행을 했다면 ISW 값을 1을 만들어서 다음에는 1위로 오게 만드는 거죠. 자, 어차피 리스트원에 큰 값을 줬으니까 이 값이 더 작아요. 따라서 무조건 1위로 옵니다. 그러면 계속 여기서만 돌죠. 계속 여기서 돌면서 나머지 배열값을 다 옮기고 다 옮긴 다음에 1위로 넘어왔을 때 ISW가 0이냐 그러면 자 여기서 1로 만들었으니까 no 방향으로 해서 나가버리는 거죠. 자 따라서 C배열의 n 플러스 n번지 값을 모두 출력하면 자 병합 정렬된 결과값이 출력되면서 종료가 되는 겁니다. 자, 이 부분을 명확하게 이해하시고 순서대로 천천히 차분히 다시 한번 분석하셔서 완벽히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이 문제가 응용 출제되면은 반복 출제됨에도 불구하고 상당히 많은 분들이 문제를 못 풀어내실 거예요. 전체적인 순서들을 완벽히 이해하신 상태에서 거의 암기할 정도로 학습을 하시는 걸 권장드립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